항상성과 몸의 기능 조절. 이 앞 단어는 좀 외우면 되는 게 많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자극의 전달이나 근육 수축 원리 이런 거 뭐 수능에도 잘 나오고요. 예, 다른 것도 뭐 잘 나오겠지만 특히 계산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 좀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자극의 전달은 이제 신경세포가 그 자극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뉴런은 이제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예.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가 뉴런이에요. 예. 뉴런이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 일반 세포와 달리 수많은 돌기가 있어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흥분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수하게 분화되었다. 보통 세포는 좀 동글동글하게 뭐 이렇게 생겼는데 핵이 있고, 근데 얘는 좀 길쭉길쭉하게 생겼어요. 뭐 척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뭐 한 1m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이게 자극을 빨리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뇌에서 명령 내리면은 얘가 신호를 전달해 가지고 근육이 움직이게 하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감각기능 감각점 같은 게 이제 자극을 받으면 그거를 또 뇌까지 전달해 줘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게 빨리빨리 신호가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길쭉길쭉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이제 핵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그런 곳을 하는 곳이고요. 신경세포체는 핵과 여러 소기관이 있어서 세포질로 되어 있고 생장과 물질 대사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얘도 세포니까 살아가야 되거든요. 얘도 필요한 물질도 만들어내고 뭐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해주는 데가 신경세포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지돌기는 신경세포체 쪽에 있어요. 예. 가지돌기는 요게 이제 신경세포체고, 요게 가지돌기가 신경세포체 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여기서 받아들여서 축삭돌기를 타고 이렇게 연결해서 다른 신경세포체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가지돌기는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와 있는 여러 개의 짧은 돌기로 감각세포나 다른 뉴런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인다. 축삭돌기는 이제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하나의 긴 돌기로 다른 뉴런이나 반응기로 흥분을 전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축삭돌기 맨 끝에 그런 되게 많은 가지들이 갈라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축삭돌기 말단, 신경 말단이라고 부르고, 근데 요게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 다른 애랑 연결돼 있어요. 다른 가지돌기랑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다른 가지돌기랑 이렇게. 그럼 여기 신경세포체 있고 다시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요게 축삭돌기 말단과 가지돌기 요 말단이 연결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도 합니다. 시냅스. 그래서 축삭돌기 말단에는 다른 뉴런이나 반응기로 흥분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시냅스 소포, 뭐 작은 주머니, 시냅스 소포가 많이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요.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근데 이제 축삭돌기에 마리집이라고 하는 애가 둘러싸고 있는 애가 있고, 마리집이 없는 애도 있는데, 하여튼 마리집이 있는 애들은 이게 또 하나의 세포예요. 그러니까 슈반세포라고 하는 핵이 있는데, 하여튼 슈반세포라고 하는 애가 축삭돌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군데군데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마리집이라고 하고, 거기 있는 세포 이름은 슈반세포라고 하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런 애들의 역할은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이온의 이동을 막는 절연체 역할을 한다. 아직은 좀 잘 모를 수 있는데, 아무튼 원래 축삭돌기 있는 쪽으로 이온이 드나들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둘러싸고 있어서 이온의 이동을 막는다. 뭐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축삭돌기가 마리집으로 쌓여 있으면은 마리집 신경이라고 부르고, 마리집으로 쌓여 있지 않으면은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합니다.
마리집 신경이 있고 민마리집 신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그거를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랑비의 결절. 이게 랑비의 결절이라고 해요. 근데 좀 이제 오늘 배우면 알겠지만 요게 그 이온이 드나들면서 신호가 전달돼야 되는데 요 랑비의 결절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는 이온이 드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좀 배우면 알겠지만 이게 도약전도라고 합니다. 도약전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달될 때 도약전도가 일어납니다. 마리집 신경에서는 도약전도가 일어나요. 그러면 더 빨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받아들인 신호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마리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건너뛰어 가지고 이렇게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마리집이 있으면은 더 전달 속도가 더 빨라요.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는데 마리집 신경은 흥분의 이동이 한 랑비의 결절에서 다른 랑비의 결절로 건너뛰듯이 이거를 도약전도라고 해요. 도약전도가 일어나면서 민마리집 신경에 비해 흥분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이게 절연체가 있으면 뭐 안 빠를 것 같지만 이게 빨라요, 얘가. 근데 이거는 계속 이렇게 내보냈다가 들어보냈다 뭐 이런 일을 계속 하면서 이제 계속 전달 해야 되고, 얘는 군데군데 건너뛰어 가지고 전달해주면 돼서 얘가 전도 속도가 더 빨라요. 얘가 민마리집 신경보다 마리집 신경의 전도 속도가 빠르다. 뭐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뉴런을 기능에 따라 구분을 하면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원심성 뉴런으로 구분하는데, 구심성 뉴런은 원래 구심력이라고 하는 게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해요. 구심력. 구심성 뉴런은 이제 뇌나 척수 쪽으로, 중추신경계 쪽으로 자극이 전달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구심성 뉴런이라고 해요. 구심성 뉴런은 감각기관이나 내장기관에서 수용한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것을, 그런 뉴런을 구심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모이는 거, 정보가 안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뉴런은 이제 감각 뉴런이 구심성 뉴런에 해당합니다. 감각 뉴런이 구심성 뉴런에 해당해요. 감각 뉴런은 이제 뭐 내가 여기 찔렸어. 그럼 아픔을 내가 느끼는 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 신호가. 감각 뉴런은 구심성 뉴런에 해당하고, 자, 그 다음에 구심성 뉴런은 가지돌기가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한쪽 옆에 있다. 한쪽 옆에 있다. 그림도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축삭돌, 여기가 신경세포체라고 아까 했지, 얘가. 근데 얘는 신경세포체가 옆구리에 이렇게 있어요. 옆구리에 이렇게. 근데 이 그림도 좀 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모식적으로 그릴 때 뭐 이렇게 그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런 거나 구심성 뉴런이고 감각 뉴런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요런 애들은 그냥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게 신경세포체를 의미하는데 신호가 이렇게 가는 거고, 요거는 옆구리에다 그려요. 그래서 옆구리에다 그리는 거는 구심성 뉴런인 줄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은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 뇌에서 명령 내리면 그 신호가 와서 여기 팔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 그래서 운동 뉴런이 원심성 뉴런입니다. 원심성 뉴런은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을 근육과 같은 반응기로 전달하는 뉴런이다. 이거는 원심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뉴런이 원심성 뉴런입니다. 운동 뉴런이. 그래서 원심성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비교적 크고 축삭돌기가 길다. 네, 뭐 그런 특징이 있고, 둘을 연결하는 거를 연합 뉴런이라고 합니다. 연합 뉴런.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뇌랑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 사이에서 흥분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즉 연합 뉴런은 구심성 뉴런에서 온 정보를 통합하여 원심성 뉴런으로 적절한 반응 명령을 내리는 뉴런이다. 가지돌기의 수가 많고 축삭돌기는 짧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가 왔어. 배드민턴 치나 보구나. 배드민턴 공을 봤어. 이게 날라오는 거 봤어요. 이렇게 전달해. 그럼 뇌에서 판단 내리겠지. 이걸 쳐야 되냐, 어떻게 쳐야 되냐. 판단해 가지고 원심성 뉴런을 통해서 요 이 근육이죠. 근육을 움직여서 배드민턴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신호는 이렇게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원심성 뉴런 이렇게 갑니다. 자극이 오면 감각기관, 여기서 눈이겠죠. 눈이 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구심성 뉴런을 통해서 연합 뉴런까지 전달해주고, 연합 뉴런에서 뇌에서 판단을 내리겠죠. 그래서 이제 요 근육을 움직여라. 원심성 뉴런을 통해서 반응기가 근육이거든요. 근육을 움직여서 이렇게 공을 쳐라. 이렇게 명령 내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분의 전도. 그 다음에 흥분이 전도될 때가 있고 전달될 때가 있어요. 전도가 있고, 여기까지가 전도네. 전도가 있고, 전달이 있어요. 전도는 그 내에서 뉴런 안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 흥분이. 전달은 다음 뉴런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전도는 요 내에서 전도. 전달은 여기서 여기로, 요건 전달. 요 내에서는 전도, 여기 전달.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고.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흥분의 전도. 전도가 되려면 일종의 전기적 신호로 사실 이렇게 전도가 되거든요. 전기적인 신호로. 그래서 미리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뉴런에 세포막이 있고 바깥쪽에 있고 세포막 안쪽에 있는 거야. 이게 세포막 안쪽, 이 그림에서 요렇게 있으면은, 좀 두껍게 보면은 이제 여기 세포막이 있고 여기 안쪽이고 여기 바깥쪽인 거예요. 여기 그림이 있구나. 여기가 안쪽인 거고 여기 바깥쪽인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세포막에 통로들이 있어요. 나트륨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고 칼륨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고, 나트륨과 칼륨을 이렇게 펌프라고 하는, 이것도 단백질이긴 한데 하여튼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뭔가 자극이 안 올 때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거는 사실 항상 작동하는 건데,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할 때 잘 봐요. 요게 노란 애가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해서 여기 나트륨 이런 거 있지. 여기 나트륨인데 얘를 끄집어다가 여기로 자꾸 내보내요. 그럼 나트륨은 바깥쪽에 많겠죠? 바깥쪽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칼륨 뭐 있잖아. 이런 거. 칼륨도 이게 잡아다가 여기 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쪽에는 칼륨이 많겠죠? 일단 이게 중요한데,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많은 거예요. 칼륨 이온이. 안쪽에.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은 거고. 근데 이거를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할 때 원래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게 확산이고, 확산이 일어날 때는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확산은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억지로 이거를 잡아다가 여기다가 보내는 거예요. 이런 수송을 능동수송이라고 해요. 능동수송. 요런 수송을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능동수송. 그러니까 농도를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능동수송을 하려면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ATP가 에너지인데,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나트륨은 밖으로, 칼륨은 안으로 이동시키는 능동수송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럼 그렇게 열심히 해 놓으면 나트륨은 바깥쪽에 많고 칼륨은 안쪽에 많은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상시에. 그리고 통로라고 하는 거는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평상시에. 요것도 닫혀 있는데 일부는 열려 있어요.
일부는 열려 있어요. 칼륨 통로는. 예. 근데 뭐 닫혀 있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좋은데 일부는 열려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양이온들이긴 한데 나트륨이건 칼륨이건 양이온이죠. 단백질 중에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안쪽에 많아요. 안쪽에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안쪽이죠. 안쪽은 음전하를 띱니다. 음전하. 왜냐면 요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바깥쪽에는 나트륨이나 칼륨 이온들 있잖아. 그럼 양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전위차라고 해요. 전위차가 전압차인데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전위차를 측정해 보면 마이너스 70mV가 나와요. 평상시에 이게 휴지전이라고 합니다. 휴지전이가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상태로 있다. 휴지 상태, 그러니까 자극이 안 왔을 때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소모하며 나트륨 이온은 밖으로 칼륨 이온은 안으로 이동시키므로 세포막의 안쪽은 바깥쪽보다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낮고 안쪽이 낮다라는 거죠. 안쪽은 칼륨 이온은 높다. 이때 세포막을 경계로 나트륨 이온의 농도 차이는 매우 크지만 나트륨 이온의 통로는 거의 닫혀 있으므로 나트륨은 거의 확산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게 열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열리면 여기 많고 여기는 적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 열리면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이를 막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열리면 이거 어떻게 될까? 열리면 얘네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나가는 거야. 이게 그림이 거꾸로 그려질 때도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일단 안쪽 바깥쪽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휴지전이 이제 평상시에는 확산이 안 됩니다. 왜냐면 닫혀 있으니까. 네, 반면 칼륨 통로는 일부가 열려 있어서 세포 바깥으로 확산돼서 나갑니다. 왜냐면 여기 고농도고 여기 저농도니까 거꾸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나갑니다. 이렇게 요런 상태로 있다. 다시 이 상태를 분극 상태라고 해요. 분극 상태. 용어가 되게 막 여러 가지죠. 휴지전이 분극 상태, 이게 같은 상태인 건데 아무튼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분극 상태라고 합니다. 다시 휴지전이 자극을 받지 않은 뉴런에 세포 안과 밖에 전극을 꽂아 전압인데 전위를 측정하면은 음전하를 띈다. 안쪽이 더 음전하를 띈다. 이런 상태를 휴지전이라고 합니다. 휴지전이는 보통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60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문제는 대부분 마이너스 70mV 정도가 돼요. 마이너스 70mV의 휴지전이를 띱니다. 근데 그때 극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휴지전이에서 극이 나눠져 있으니까 안쪽은 마이너스 전하, 바깥쪽은 양전하를 띄는데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극이. 그래서 요로 했을 때를 분극 상태라고 합니다. 분극 상태. 분극 상태에서 뉴런 세포막 안팎에 이온이 불균등하게 분포하며 세포막을 통한 각 이온의 투과도가 다르다. 나트륨은 바깥쪽으로, 칼륨은 안쪽으로 이제 들여보냅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ATP를 사용해서 나트륨은 밖으로, 칼륨 이온은 안으로 들여보내기 때문에 ATP를 소모하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시키는 능동 수송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투과도는 이제 막을 통과하는 정도인데 휴지전이 분극 상태에서는 나트륨 통로가 일부 열려 있기 때문에 얘는 투과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나트륨보다 투과도가 높아요. 그리고 안쪽은 음전을 띄고 바깥쪽은 양전을 띄고 있다. 투과도는 휴지전일 때는 칼륨이 더 높습니다. 칼륨이. 아시겠어요? 하여튼 이 상태로 있는데, 자, 봐봐. 얘가 이제 어떤 자극이 와요.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자극이 옵니다.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이렇게 휴지전이었을 때는 둘 다 대부분 닫혀 있어. 칼륨은 약간 열려 있어도. 그러면 여기 어떤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어요. 그러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데 나트륨이 밖에 많아요, 안에 많아요? 밖에 많아요. 밖이 고농도고 안이 저농도입니다. 그러면 통로가 열리면 당연히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확산돼서 들어오는 거, 확산돼서. 그러면은 여기는 원래 안쪽이 마이너스였는데, 안쪽 마이너스였잖아요. 근데 이 플러스 N가 막 들어오니까 이 부분이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휴지전이가 이제 원래는 마이너스 70이었는데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오면서 플러스 35까지 이렇게 전위가 바뀌어요. 요럴 때를 탈분극 한다라고 말해. 여기까지가 탈분극 한다라고 말해. 탈분극. 그리고 요때 전위는 활동전이라고 말합니다. 요때 전위차는 활동전이라고 말해. 이게 시스템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 먼저 이동하고 칼륨 이온이 좀 수습을 하는 구조야. 얘가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은 얘가 좀 있다가 얘가 열려. 얘가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닫혀있던 칼륨 통로가 열려서, 그럼 칼륨 이온은 어디 많아요? 안이 많아요? 밖이 많아요? 안쪽이 많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를 어떻게 돼? 이렇게 확산돼서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얘 때문에 플러스가 됐다가 얘가 막 나가면서 다시 마이너스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재분극 된다라고 말합니다. 재분극.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극, 탈분극, 재분극 이렇게 갑니다. 분극, 탈분극, 재분극. 칼륨 이온이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좀 더 나가. 나트륨 이온 들어온 것보다도 좀 더 나가요. 그래서 이 과분극은 조금 더 나가서 그런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근데 과분극은 되게 마이너스 80mV입니다. 마이너스 80mV가 과분극 상태의 전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여기도 닫히고 여기도 닫히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작동하니까 원래대로 돌아와요. 원래대로 휴지전위로 돌아옵니다. 이온이 재배치된다. 칼륨 통로 닫히고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으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분포가 자극을 받기 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런 과정이 돼요. 탈분극, 그러니까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그 순서를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요때는 이제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그런데 이제 전위로 말할 때는 요때는 휴지전이, 여기는 활동전이,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까지 활동전이 이런 식으로 쉬고 있다가 이제 활동전이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요. 근데 이제 자극이 너무 작은 자극은 신호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 자극을 역치라고 해요. 역치. 자극에 대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합니다. 역치.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막전위 변화를 활동전이라고 한다. 활동전위는 축삭돌기를 따라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로 작용하며, 막전위가 상승하는 탈분극, 막전위가 상승하면 탈분극, 그 다음에 막전위가 다시 하강하는 재분극. 근데 재분극이 되다가 좀 더 나가면은 과분극까지 되는 거예요. 탈분극은 휴지 상태의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려, 얘가. 그래서 밖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확산된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만약에 나트륨이 안으로 막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 들어올 때 밖하고 안 중에 어디가 더 농도가 더 진할까?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밖이 진하냐 안이 진하냐 막 이런 거 자꾸 물어보거든요. 밖에가 진해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면 안에 들어왔으니까 안이 더 높을 것 같죠. 그런데 확산은 원래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밖이 더 높은 거 농도가. 그 나트륨이온은 사실 나트륨은 항상 어디가 더 높은 거야 농도가? 밖이 더 높은 거야 안쪽보다. 이거 좀 아셔야 돼. 안으로 들어왔어도 밖이 높은 거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되는 거니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밖이 높다라는 거예요.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세포막 안쪽에 양이 증가하는 거는 맞아. 증가하긴 하는데 요때 막전이가 상승하는 것을 이제 탈분극이라고 하고, 막전이가 역치의 전이에 도달하면 대부분의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 이온이 다량으로 유입되므로 막전이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순간적으로 세포막이 안쪽이 양전화 바깥쪽이 음전화를 띠게 된다. 이건 바뀌었죠. 휴지랑 전위가. 그러면은 한 플러스 30mV의 활동전위를 갖게 됩니다. 활동전위. 그 다음에 이제 최고점에 이르려면 대부분의 나트륨 통로는 이제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려서, 이거 두 번째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 이온이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도 이제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러다 밖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칼륨 이온의 이게 농도는 밖이 높은 거예요, 안이 높은 거예요? 안이 높은 거예요, 안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런데 이러면은 이제 플러스였던 전위가 플러스였던 이온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마이너스로 이게 하강하게 됩니다. 그때를 재분극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휴지 전위에 도달하면 칼륨 통로가 닫히는데 이때 칼륨 통로가 약간 늦게 닫히기 때문에 휴지 전위 이하로 떨어지는, 원래 마이너스 70mV 이하로 떨어져서 과분극이라는 게 돼요. 마이너스 80mV까지 떨어집니다. 그거를 과분극이라고 합니다. 과분극. 이해하시겠죠? 탈분극, 재분극, 그 다음에 이온 재배치.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닫히고 일부 칼륨 통로만 열린 상태에서, 봐봐, 항상 작동하고 있는 나트륨 칼륨의 펌프에 의해서 얘는 밖으로, 얘는 안으로 능동 수송된다. 근데 능동 수송할 때는 ATP 사용한다. ATP 사용.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분포가 자극을 받기 전에 휴지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온의 재배치가 이루어진다. 알겠습니까? 어렵죠. 용어도 어렵고. 근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냐. 이게 여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다음에 얘가 나트륨 이온이 여기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트륨이 고농도고 여기는 저농도야. 그럼 여기 들어온 애가 옆으로 이렇게 확산돼요. 들어온 애가 확산됩니다. 이렇게. 근데 확산돼서 얘가 다시 요 나트륨 통로를 또 열어요. 그러면 얘가 또 나트륨 또 들어오겠지? 그러면 여기 또 확산돼. 그럼 또 열어. 또 여기 들어오겠지? 확산돼. 열어. 이게 엄청 빨리빨리 일어나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걸 다 실시간에서 뇌에서 인식하고 있잖아요. 이 신호가 계속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빨리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빨리.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도가 일어난다. 근데 얘가 들어와서 옆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기 만약에 자극을 여기에 주면 일루도 가고 일루도 가는 거야, 원래는. 근데 일루 가서는 요 끝에서 요렇게 전달은 못해요. 여기에는 그 신경세포체가 없어가지고, 시냅스 소포가 없어가지고 전달이 안 되고, 여기서는 시냅스 소포라는 게 있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자극을 여기 주면 양쪽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확산이 양쪽으로 되니까. 흥분의 전도 방향.
뉴런의 어느 한 지점에서 발생한 흥분은 세포막을 따라 인접한 양쪽 부위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양쪽 방향으로 연쇄적인 탈분극이 일어나 뉴런 내의 흥분은 양쪽 방향으로 전도가 된다. 그러나 흥분이 지나간 부위는 재분극 진행 상황이 진행되는 상태이므로 한번 지나간 흥분은 원래 부위로 되돌아올 수는 없다. 아무튼 여기서 전달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양쪽으로 간다는 게 양쪽. 그 다음에 자, 이 내용 중요한데 어떤 가는 이제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를 주고, 이게 밀리입니다. 밀리. 이 미터 세컨드가 아니라 이 밀리 세컨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초긴 한데 1000분의 1초야. 0.002초. 밀리 세컨드는 밀리가 1000분의 1이니까 0.002초. 지났을 때 세포막 안팎의 하전 전하를 나는 자극을 주는 2ms 동안 A에서 D 지점에 측정한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A 어디다 자극 준 거지? 아무튼 요렇게 가거나구나.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이제 볼 건데, 이게 A고 이게 B 같아요. C, D 순으로. 자, 잘 봐요. A 같은 경우에 2ms 지날 동안에 요렇게 갔어요. 얘는 여기밖에 안 왔어요. B는. 얘는 요만큼. 얘는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어떤 신호가. 그러면 자, B에 어떤 신호가 오려면 이만큼 지난 다음에 신호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2ms이긴 한데 A랑 B를 비교했을 때 얘가 먼저 도착한 다음에 이런 막전의 변화가 나타난 거고, 얘는 이제 도착해서 요 정도까지 올라간 거, 2ms. 얘는 여기까지만 진행된 거고, 얘는 아직 신호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는 기역에서 니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흥분은 기역에서 니은 방향으로 전달됩니다. 자, 어떤 신호가 전달될 때 신호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이게 신호가 전도되는 시간이랑 도착을 해서 이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이거를 합쳐서 2ms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자극이 진행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 만약에 요 D 같은 경우에는 좀 요렇게까지 진행됐구나, 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먼저 도착한 자극이 더 많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안 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나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도 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신호가 여기까지만 간 거예요. 여기는 아직은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 풀어가면서 이제 조금 더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마리집이라는 게 있으면 이런 민마리집 신경에서는 도약전도가 일어나서 요 랑비의 결절이라고 노출된 부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도약전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호가 오고, 그 다음 여기 오고, 그 다음 여기 오고, 그 다음 여기, 이게 건너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속도가 더 빨라요. 이게. 얘는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나트륨 통로 열고 들어오고 또 옆으로 가고 열고 들어오고 열고 들어오고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고, 얘는 여기 있던 애가 요렇게 가서 여기서 열고 여기서 열고 여기서 열고 이렇게. 그 얘가 좀 더 속도가 빠르다. 그 다음에 이제 확산이 되려면 이렇게 좁은 거보다는 좀 굵은 게 확산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얘보다는 얘가 빠른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민마리집이 있는 거, 마리집이 있는 거죠. 이건 둘은 민마리집 신경이고, 마리집이 있으면 얘가 더 빠른 거고. 같은 마리집 신경이었을 경우에 굵은 애가 더 빠른 거고. 흥분의 전도까지 해봤습니다. 전달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122쪽에 122쪽 잠깐 볼게요. 122쪽에 아까 설명한 거긴 해. 휴지전이일 때 마이너스 70mV일 때 요거는 칼륨 통로는 약간 뭐 열려있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요 상태죠. 세포 밖이 플러스고 세포 안이 마이너스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고, 탈분극이 되면 요렇게 탈분극입니다. 탈분극.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탈분극이고, 이때는 나트륨 이온의 막투가도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 재분극 될 때는 나트륨 통로는 닫혔어요. 그럼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다 과분극도 될 수가 있고요. 예제 1번 한번 풀어봐 주시고, 자, 잘 보시면 이제 역치상의 자극을 주는 축삭돌기의 한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 중 하나이다. 이때 요렇게 탈분극이 일어날 때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 안으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T1일 때, 이때는 T1일 때 안쪽과 바깥쪽 중 기억의 농도가 높은 쪽, 어느 쪽이죠? 바깥쪽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니까 얘가 많다 이러면 안 돼. 밖이 많으니까 들어오는 거고요. T2일 때 세포막을 경계로 지금 얘는 나가잖아요. 이때 나가는 애는 칼륨 이온입니다. 그래서 칼륨 이온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얘가 막전이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는 과전이가 되는 거고. 흥분의 전도. 그래서 예제 한 2번 한번 풀어봐 주시고, 예제 보면 자, A랑 B 중에 뭔가 B가 더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쵸? A는 요만큼 진행됐고 B는 이만큼 진행됐는데, 그러려면 기억에 자극을 줘야지 될까? 니은에 자극을 줘야 될까? 니은인데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진행된 거고, 여기는 여기보다 좀 더 늦게 도착해요. 신호가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밖에 진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니은에 자극을 줬다라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이거 아셔야 되고, T1일 때 B에서 칼륨 이온은 지금 요 상태는 뭐 하는 거지? 지금 재분극이 되면서 칼륨 이온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밖의 농도가 더 높아야 되죠. 그쵸? 아니구나, 미안. 안에서 밖이니까 안이 더 높네. 안이 더 높아야 되죠. 그럼 1보다 큰 거죠. 근데 이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언제나 칼륨 이온은 안쪽이 더 높은 거예요.
그거 좀 아셔야 되고, 그래서 답은 1보다 크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했나요? 네. 그래서 칼륨이온이 나가는 걸 보니까 T1일 때겠지, 그림. T1 나가는 걸 보니까 여기가 안쪽이겠죠, 안쪽. 네, 여기 안이 바깥쪽이고. 그래서 1 구간에서 세포막을 통해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지 않는다. 아닌데, 왜냐면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을 수 있는데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고, 나에서 칼륨 이온의 이동 방식은 확산이다. 이거 확산입니다. 확산. 능동수송이 아니라 확산. 왜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가는 거 확산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안쪽이고 니은이 바깥쪽이겠네. 기억이 안쪽이고 니은이 바깥쪽이니까 이거 틀렸네요. 그 답은 2번 하면 되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전달은 안 했고 지금 전도만 하고 있어요. 전도만. 전도만 하자. 네. 여기 칸 좀 채울게요.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반세포의 세포막의 축삭을 여러 겹으로 싸고 있는 구조, 전체 역할을 한다. 마리집이지, 마리집. 마리집이라고 한다.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는 랑비의 결절, 뉴런은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으로 구분된다. 그 다음에 뉴런의 기능에 따라 구심성 뉴런은 자극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연합 뉴런은 그거를 이제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은 연결하는 거고요. 연합 뉴런은 원심성 뉴런 쓰면 되고요. 분극과 휴지, 원래 분극 상태로 있습니다. 그때 전이를 휴지전이라고 하고, 예, 이거 써야겠네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소모하여 나트륨은 세포 밖으로, 칼륨 이온은 세포 안쪽으로 이동시킨다. 뉴런의 안쪽은 바깥쪽보다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낮고, 안쪽은 칼륨 이온의 농도가 높다. 안쪽은 휴지 상태에서 나트륨 통로는 거의 닫혀 있지만 일부 칼륨 통로가 열려 칼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 세포 안쪽 막은 마이너스 음전화, 바깥쪽은 플러스 전할 때 분극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러다가 이제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탈분극이었던 애가 탈분극이 됐다가 재분극이 되는 과정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한다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활동전이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탈분극이 될 때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밖에서 안으로 확산되면서 막전이 상승하고, 재분극 될 때는 막전이가 최고점에 이르르면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안에 있던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가고요. 그런 게 이제 옆으로 나트륨 이온이 확산돼서 연속적으로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흥분이 전도가 되고,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의 전도 속도 비교, 랑비의 결절을 건너뛰듯이 전도되는 것을 도약전도라고 해요. 도약전도가 일어나므로 마리집 신경이 더 빠르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일단 1번에서 5번까지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에서 5번까지 풀어볼게요. 해봤죠? 뉴런의 생장과 물질대사 조절하는 건 신경세포체입니다. 기호와 이름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신경세포체.
다른 뉴런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인다. 이제 여기 A고 가지도 여기. 그다음에 다른 뉴런을 흥분을 전달한다. 여기가 E고 축삭도 이렇게. 휴반 세포의 막이 휴반 세포의 세포막이 축삭을 여러 겹으로 쌓고 있는 구조로 마리집이라고 쓰면 되고, 거기는 이제 C네요, C.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 축삭이 노출된 곳은 D인데 랑비의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활동전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써져 있고, 뇌 또는 척수에 존재하는 뉴런은 B입니다. 연합 뉴런.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감각 뉴런이 여기에 해당한다. A인데 이런 거를 이제 구심성 뉴런이라 합니다. 구심성 뉴런. 그 다음에 명령을 반응기는 근육이 되는데 C고 원심성 뉴런. 그 다음에 탈분극이 일어났을 때, 분극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이제 막에 있는 단백질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고요. 그게 이제 능동 수송하게 되고, 재분극이 일어날 때 칼륨 통로가 열리고, 이동 방식은 확산이다, 확산. 탈분극이 일어날 때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확산됩니다. 확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능동 수송은 에너지 사용하는 거고 확산은 에너지 사용하는 건 아니다. 세포막의 이온 통로 상태가 그림과 같다. 지금 그림 가와 같을 때 지금 나트륨 통로 열렸죠, 그쵸? 그러면 이제 니은입니다. 니은에 해당하는 거고요. 탈분극 되고 있는 거고요. 구간 기역은 휴지전이 상태고 분극 상태네요. 칼륨의 농도는 안쪽이 바깥쪽보다 높다. 칼륨은 안쪽이 항상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구간 니은은 탈분극인데 나트륨의 이온의 농도는 밖이 더 높은 겁니다. 밖이 안쪽보다 높다. 맞네. 그 다음에 구간 디귿에서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는 모두 열려있다. 모두 열린 건 아니고, 디귿은 나트륨 통로가 닫힌 거죠. 요거 닫혔고 얘는 열려있고. 이번에 기억력 보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조금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 여기 한 6번이랑 8번까지는 할 수가 있고요. 6번부터 8번까지 하는데, 이게 막 투과도라고 하는 거는 뭐 통과하는 정도예요. 막 투과도는 누가 잘 통과하냐 뭐 이런 겁니다. 6번부터 8번까지 또 풀어보시고, A와 B에 해당하는 이온, 그러니까 먼저 막 투과도가 증가하는 게 나트륨 이온이 먼저 증가하는 거고요.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리니까. 나중에 막 투과도가 증가하는 게 칼륨 이온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순으로 쓰면 되고, A는 나트륨 이온, B는 칼륨 이온. 그 다음에 자, A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 후 B와 C에서 중 어느 한 지점에서 막전이 변한데, C는 잘 보셔야 될 게, 요 지점은 마리집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막전이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랑비의 결절 부분이기 때문에 B에서 이런 막전이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B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이고, T1일 때 나트륨 통로를 통해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 맞고요.
T2일 때 칼륨 통로의 유출에 ATP가 사용된다. 이건 아닌데, 왜냐면 이때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확산입니다. 확산이 될 때 ATP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확산될 때 통로가 열려서 기억 니은만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도 속도가 이제 굵으면 빠릅니다. 왜냐면 이동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다가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민마리즘 뉴런 가운데는 가가 더 굵으니까 요 순서대로 전도 속도가 정해집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전달에 대해서 배우죠. 전달. 흥분의 전달 과정. 120쪽. 그 시냅스라고 하는 거는 이어진 부분을 시냅스라고 해요. 시냅스. 요런 데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를 통해 뉴런이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전달되는 현상을 흥분의 전달이라고 한다. 축삭돌기 말단에는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작은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애가, 그 속에 아세틸콜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요 끝에, 여기는 이제 가지돌기 쪽이죠. 가지돌기 쪽에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라고 하는 게랑 결합을 하면 얘가 열려요. 통로가.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하여, 얘가 얘랑 융합한다라는 건 열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시냅스 틈으로 방출되고,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요 가지돌기 쪽의 수용체랑 결합하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면서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데,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가바, 글리신 이런 100여 종류나 있대요.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거랑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흥분 전달의 방향성, 만약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전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가지돌기, 축삭돌기잖아요. 가지돌기에는 시냅스 소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로는 안 되고, 이거는 되죠. 왜냐면 이게 축삭돌기, 여기가 가지돌기니까 이거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근데 요 전달할 때는 좀 더 느려요. 전도보다는. 이게 터지고 연결돼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달라붙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거리가 똑같았을 때 제일 빠른 거는 D고 지금, 그 다음에 C고, B가 더 느립니다. 얘 둘 다 민마리집 신경이어도 여기는 전달하는 부분이 끼어 있으니까 느려요. 얘가 B가. 근데 A는 아예 전달이 안 되죠. A는 전달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흥분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그래서 진정제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거 다 외울 건 아니지만 그냥 읽어 두시면, 진정제는 신호 전달을 억제하거나 쾌감을 조절하는 뉴런의 수용체에 결합한다. 하여튼 뭐 그런 일을 해서, 알코올이나 수면제나 아편이나 프로포폴 이런 거는 전달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진통 어떤 효과가 있고, 뭐 불안감 감소, 쾌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뇌 반응 능력을 변화시킵니다. 하여튼 진정제가 있고, 각성제는 코카인이나 니코틴이나 뭐 이런 카페인이나 뭐 이런 애들인데, 이러면은 이제 자신감이 좀 더 증가하고요. 심장박동 이런 게 더 강해지고, 뭐 망상증, 무력감, 초래 뭐 이런 게 있네요. 환각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에너지 음료라고 해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죠. 에너지 음료에는 카페인이 각성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 잠이 안 오거나 뭐 좀 정신을 깨우는데 뭐 그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뭐 심장박동 이런 게 증가해가지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적당히 뭐 마시고. 그래야 된다. 자, 그래서 아까 집중 분석은 아까 했고, 이것도 했고, 근데 이거 심화는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걸 다 전달해 주는 건 아니고 오히려 억제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도 있다라는 건데요. 흥분성 시냅스와 억제성 시냅스가 있는데, 요게 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 뒤편에 이제 문제 풀 때 요게 좀 필요할 때가 있어. 아무튼 전달을 할 때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해 주는 애가 있고 오히려 전달 안 해주는 애가 또 있어요. 그런 거에 관한 문제가 뒤에 있어가지고 그거 풀 때는 요거 할게요. 지금은 아직은 안 해도 되고,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저게 125쪽에 시냅스에서 흥분 전달은 시냅스 소포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나타난다, 일어난다. 신경 전달 물질에 들어있는 시냅스 소포는 축삭돌기 말단, 축삭돌기 말단에만 있고요. 시냅스에서 흥분은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 쪽으로만 전달됩니다. 뭐 진동제, 각성제, 황각제 이런 게 이제 흥분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입니다. 약물들이고요. 9번에서 10번 일단 풀어보시고, 그래서 흥분이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가와 나 사이에 흥분이 전달되는 방향을 쓰시오. 가에서 나 쪽으로 가야겠죠. 가에서 나. 요 A 부분은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라고 하고, 이온 통로인 니은에는 기억의 수용체가 존재한다. 기용의 수용체가 존재한다. 기억이 수용체에 결합했을 때 니은에 미치는 영향. 통로가 열리는 거죠. 이온 통로가 열려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뭐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온다. 다음에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어떤 환자로부터 신경 조직을 분리하여 가와 같이 A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 후 B와 C에서의 활동도를 측정하였다. 근데 지금 B는 오는데 C는 안 온 것 같아요. 그쵸? B는 왔는데 C는 안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달이 안 됐네. 전달이. B 지점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했다. 이런 걸 활동 전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B에서 C로 흥분이 전달되지 않았다. 안 된 것 같은데? 안 됐는데 C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이제 이 마이너스 70mV가 유지가 안 될 거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는데요. 전달되지 않은 거죠. 원인은 모르겠지만 전달되지 않은 거죠. 지금 B에서 C로 흥분 전달되지 않았다. 네, 기억 니은만 고르시면 되고요. 네. 환자여서 그런가? 환자인가 보구나. 그래서 뭐 저거랑 관련되어 있는 어떤 환자인가 봐.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기억 니은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개념 적용 문제를 풀어면 되는데요. 또 어렵죠. 개념 적용 문제 푸는 게 어렵습니다. 일단은 한번 풀어보시고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시고,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하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세 종류의 뉴런이래요. 그러니까 요거 보셔야 되는데 요게 옆에 신경세포체가 옆에 달렸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감각 뉴런이면서 구심성 뉴런이고, 구심성 뉴런입니다. 감각 뉴런이면서 이거 틀렸고, 요거는 이제 연합 뉴런이고,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합니다. 뇌나 척수가 중추신경계인데 뇌나 척수는 연합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다, 나, 가로 흥분이 전달된다. 맞죠? 예,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다, 나, 가로 전달된다. 예, 니은디귿 4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는 어떤 뉴런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막전이 변화를, 나는 가의 어떤 시기에 막전이와 이온의 기역 니은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어찌됐건 뇌가 안쪽이니까 안쪽에 농도가 더 높은 애 있죠? 높은 애? 안쪽에 높은 애는 칼륨 이온이고, 예, 바깥쪽에 더 높은 애는 나트륨 이온입니다. 나트륨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70mV이기 때문에 1 구간이에요. 지금 전위차가 마이너스 70이 나거든요. 1 구간의 지금 상황이고요. 자, 구간 1에서 나와 같은 막전이와 이온 분포가 나타난다.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구간 2에서 이온 통로를 통한 이는 재분극이 일어날 텐데 이동량은 칼륨이 더 많아야 되잖아. 칼륨이.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기에는 니은이 많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억이 많아야 돼요. 기억이 많아야 돼요. 네, 틀렸어요. 기억이 많아야 돼요. 구간 3에서는 기억의 세포 내 유입과 니은의 세포 외 유출에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트륨 칼륨 펌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통로가 열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는 나트륨 칼륨 펌프를 이용하는데 이거는 능동수송이면서 에너지 사용하는 겁니다. 3번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막투가도 B의 막투가도가 있는데 요때 요렇게 이 둘 중에 먼저 증가하는 게 나트륨 이온이고 나중에 증가하는 게 칼륨 이온이거든요. 그래서 1 구간에서 A의 농도는 나트륨 이온은 항상 밖이 높은 거예요. 안에서가 높다라고 돼 있지. 안에서가 높은 게 아니라 밖이 높은 겁니다. 나트륨 이온은.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칼륨 이온이 더 바깥으로 유출되는 건데 B가 세포 밖으로 확산되어 막전이가 하강한다. 맞는 이야기고, 구간 3에서 세포 안에 A의 농도 유지에 ATP가 사용이 되는 게 맞아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해야지 되기 때문에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에 자, 요거는 휴지전이고 요거는 활동전이고 요거는 과전이고 요건 휴지전인데 X나 Y 중 한 곳만 지금 자극을 줬습니다. 휴지전은 마이너스 70mV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모양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2번과 3번을 D3, D2 지점을 비교하시면 되는데 이 과전이가 발생한 게 더 도착한 지 오래된 거예요?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게 도착한 지 오래되는 거예요? 과전이가 도착한 지 오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중에 Y에서 자극을 줘야지 여기까지 가고 얘는 같은 시간 동안 과전이가 발생한 거고 요거는 좀 있다가 나중에 도착해야지 활동전이가 발생한 거야. 이해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D3가 더 짧아야 돼요. 왜냐하면 도착하고 나서부터 시간이 더 많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거는 동시에 측정한 거, 동시에.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도착하고 요만큼 지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도착을 하고 요만큼 지나가야 되고, D3는 얘는 도착하고 요만큼만 지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도착한 겁니다. 시간이 더 조금 소요가 되는 거는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Y에서 X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X에서 Y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에 D2는 활동전이에서 이제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언제나 밖이 높은 겁니다. 밖에서가 높다라고 되어 있죠. 나트륨은 언제나 밖에 높은 거고, D4에서는 여기는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여기는 지금 휴지전이잖아요, 그렇죠? 칼륨이온의 축삭돌기 밖으로 유출되는데 ATP가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칼륨이온은 안으로 들어올 때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안으로. 밖으로 유출되는 게 아니라 휴지전에서는 안으로 들여보내줘야 되는데, 그때 ATP가 사용되는 거는 맞지. 그래서 4번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되시죠? 여기 개념 적용 문제는 좀 어려울 거예요. 5번, 6번, 7번까지는 7번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튼 5번, 6번, 7번 해볼게요. 사실 좀 너무 어렵고요. 5번, 6번 해보겠습니다. 5번에 어떤 민마리집 신경 A의 지점 D1과 D4 중 한 곳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줍니다. 그 다음에 3ms가 경과합니다. 이건 밀리세컨드입니다. 얘는. 그래서 이 D1에서 D4의 각각의 측정한 막전이를 요게 측정한 막전이, 요거를 나타낸 거고, 나는 이 신경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활동전이가 여기 도착을 하면은 이때부터 3ms 지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어디에 자극을 줘야지 얘가 마이너스 80mV가 될까요? 4번에? 아니야, 여기 줘야 돼. 왜 여기 줘야 되냐면, 자극을 주는 3ms 지난 다음에 마이너스 80mV예요. 네. 여기는 주자마자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 3ms 지난 다음에 마이너스 80mV잖아요. 자극을 준 지점이 여기에요. D1. 이해하실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자극을 줬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 걸리고 그 이후로 3ms가 지나야지 마이너스 8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3ms 후면 여기에 자극을 줘야지 마이너스 80m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는 시간이 있고, 여기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3ms 후가 얘가 마이너스 80m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극을 줘야 됩니다. 여기. 이해하실까요? 그러면은 여기는 플러스 30이지. 근데 플러스 30은 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났다라는 거예요? 2ms 지났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걸린다라는 거예요? 도착한 지는 2ms가 지난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합쳐가지고 3이 돼야 돼. 1ms 후에 여기 도착한 거야. 맞죠? 그러면 얘 속도가 있어요. 전도되는 속도. 1ms 동안에 4cm를 간 거야, 4cm를.
그래서 전도되는 속도가 4cm/ms가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읽어볼게요. 자극을 준 지점은 D1이고 흥분의 전도 속도는 2가 아니라 4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자극을 주는 3ms 경과되었을 때 D3에서는 그러면 여기까지는 0.5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도착하고 나서 2.5가 흐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요 D3 지점에서는 2.5 흘렀을 때 여기인데 요거는 탈분극이 됐다가 재분극이 되는 거니까 칼륨이 세포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기억 디귿 없어? 네. 자극을 준 후, 여기구나. 미안.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아까 여기 자극 줬다라고 했지? 그쵸? 미안. 여기 자극 주고 나서 여기면은 1ms 지난 거죠? 그 다음에 2ms 지점입니다. 2ms. 그러면 여기서 2ms 여기 지난 거야. 그러면은 요 때인데 D3에서 칼륨이 세포 밖으로 유출된다. 유출된다. 뭐 틀렸나? 5번이죠 답이. 5번이네요. 답이 5번이에요? 아니요. 이게 문제가 5번이죠. 흥분의 전도 속도 이거 틀렸나 내가? 다시 봐야겠다.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서부터 했나? 내가 아까도 여기서부터 했나 보다. 여기 자극 줬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이잖아. 1. 맞는데 1ms 동안에 2니까 남은 시간 1이니까 맞는데. 디귿에서 3ms가 경과했을 때 D3에서는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막전이가 플러스 30일 때는요? 네. 뭐 하고 있지? D2가 여기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D2죠, 여기?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이게 물음표를 풀고 있었구나. 이 속도가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D2는 여기니까 요만큼 가는데 1ms 후야. 근데 2cm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맞았네. 미안해요. 내가 왜 요거 D3를 풀고 있었어 지금. D2인데.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요거 다시 보면 여기까지 가는 데는 몇 초 걸리겠어요? 2ms 걸리겠죠. 그쵸? 네. 그럼 이제 도착하고 나서 1ms인 요 자리가 지금 D3에서의 3ms 후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는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는 거고 칼륨 이온이 유출되는 거는 아니죠. 네. 요 이유니까.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3번 골라요. 요걸로 봐야 되는데 내가 왜 D3 보고 있었지 지금.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3번 답이고요. 그림 간은 두 개의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요 방향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나는 가에서 시냅스 이전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A에서의 막전이 변화 나타낸 것이다. A에서 막전이 변화이다. 이게 T1일 때 칼륨이 칼륨 통로를 통해 밖으로 유출된다. 맞죠? 재분극될 때 칼륨 통로를 통해 밖으로 유출됩니다. 구간 1에서 유입되는 나트륨은 B의 나트륨 통로를 통해 세포 바깥으로 유출된다. 구간 1에서 유입된 나트륨 이온은 B의 나트륨 통로를 통해 세포 바깥으로 유출된다.
들어온 다음에 나트륨 통로를 통해 바깥으로 유출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옆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옆으로. 네. 그 다음에 얘가 그럼 여기 나트륨 통로가 열리죠? 네. 열리면 나트륨 통로가 나트륨이 들어오겠지? 바깥쪽에 농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 밖으로 유출되는 건 아니고 B 쪽으로 전도될 수는 있는데 유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유출되려면 나트륨 통로를 통해 유출되는 게 아니라 유출되려면 이걸 통해 유출되는 게 아니라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은 무조건 유입되는 겁니다. 바깥쪽에 농도가 더 높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유출돼야 되는 거고, 더 강한 자극을 주면 C에서 측정되는 활동전의 크기는 나보다 커진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닌데, 요거는 강한 자극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117쪽 좀 봐주세요. 117쪽에 만약에 자극의 세기가 세면 강한 자극을 받을수록 활동전이가 더 자주 발생해요. 자주. 그러니까 이게 강한 자극이 온다고 활동전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자주 발생합니다. 자극이 세면은 활동전이가 플러스 30mV 이상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유지를 하는데 더 자주 발생합니다. 활동전이. 그래서 6번에는 1번 답 1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5분만 쉬었다가 7번 같이 할게요. 7번 민마리집 신경 A, B가 있고요. D1에 자극을 줍니다. 여기. 그래서 D2에서 D4까지 거리를 나타냈고, 이제 간격은 똑같네요. 그 다음에 A와 B는 D1에 역치상의 자극을 주고, 동시에 시간이 똑같아요. 동시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T1일 때 내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막전위가 다 다른데, 근데 이제 요거 4는 D4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라고 줬어요. 이거 나머지는 그거 중 하나다 이래서 이거를 매칭을 해야 돼. 얘가 D1인지 D2인지 D3인지 이거 알아내야 됩니다. 그런 거 알아내야 되고, 전도 속도가 또 달라요. 얘는 A는 2cm/ms고 얘는 3cm/ms인데 여기서 이제 아까 문제 풀면서 중요한 게 같은 시간 지났을 때 여기까지 전도되는 속도부터 해서 만약에 여기 도착을 했어요. 그럼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겠죠? 그거 합쳐가지고 전체적인 시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제 전도되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은 막전위가 얼마다, 뭐 이런 걸 아셔야 되고, 근데 요 숫자 가운데 이제 좀 특이한 게 이제 마이너스 80mV가 있고 플러스 30mV는 한 지점인데,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0이나 마이너스 10 이런 거는요 두 군데 있어요. 마이너스 10은 뭐 이렇게 두 군데 있고 마이너스 20은 또 이렇게 두 군데 있고 이래.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기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요거 매칭 해야 돼요. 요게 뭐냐, 요게 뭐냐 이거 매칭 해야 되는데, 얘가 2mm cm/ms이고 이거 3이고, 봐봐요. 이게 마이너스 80에 둘 다 마이너스 80은 여기밖에 없어. 과전이 흘렀을 때밖에 없어요. 근데 요게 자극을 준 지점이 같잖아요. 근데 전도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도착하는 시간들이 달라요. 얘랑 얘 시간 다릅니다. 시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도착하는데 지금 3cm니까 2cm씩 하니까 만약에 6cm 도달할 때는 여기 몇 초 만에 도달하겠어요? 몇 초 후면은 여기 도달하겠어요? 여기 A에서 3초죠. 3ms죠. 그쵸? 2, 3은 6이니까. 그럼 여기 절반이니까 얼마 걸리겠어요? 1.5죠. 1.5. 여기는 4.5가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이만큼 지나야지 여기 도달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는 얼마 걸리겠어요? 1 아니야? 1? 1이죠. 그쵸? 여기는 6cm니까 2죠. 그쵸? 여기는 3 이렇게 걸리겠죠? 여기 도착하는 시간들이 달라요. 근데 여기는 둘 다 여기는 빵이야. 왜냐면 여기 자극을 줬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점이 지금 둘 다 마이너스 80이라는 거는 여기가 D1 지점이라는 소리예요. 여기 D1 지점이라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요 다른 D2나 D3 이런 데는 시간이 다르니까 얘가 똑같이 마이너스 80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똑같이 시작을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 활동전이 그래프는 A나 B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전도되는 속도는 다르지만 활동전이가 이렇게 발생하는 시간은 똑같은 겁니다. A와 B에서 D1에서 D4까지 활동전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점에서 막전이 변하는 그림과 같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80일 때 여기는 A의 D1 지점이고 여기 B도 D1 지점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데를 보는 건데 이제 플러스 30은 여기밖에 없어요. 플러스 30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A가 플러스 30일 때가 여기고 A를 이제 살펴볼게요. A가 D4일 때 마이너스 65야. 그럼 마이너스 60으로 좀 제대로 그리는 게 좋은데 봐봐요. 여기가 10 차이잖아. 10 차이. 그럼 여기가 한 60 정도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65 정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따라가시면 한 요 정도가 이게 D4입니다. D4. 근데 D4긴 한데 A의 D4입니다. A의 D4. 근데 잘 봐요. 얘가 제일 멀죠. 제일 멀잖아요. 얘가. 그리고 여기는 제일 처음 자극받은 지점이고. 그러면은 여기 3ms랑 1.5ms에 해당하는 애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플러스 3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55인데 잘 봐. 마이너스 55면은 60에 한 요 정도가 마이너스 55거든요. 두 개가 있죠. 마이너스 55가. 근데 그러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혹시 요 시간 간격이 얘네가 지금 요 간격이 똑같으니까 요 시간 간격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다음 요 좀 더 밑으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렇게 시간 간격이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여기여가지고 이렇게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지 않아요? 첫 번째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추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둘 중에 55 중에 마이너스 55 중에 여기는 아닐 것 같아. 여기가 마이너스 55고 여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지점이 돼야 되냐면 플러스 30이 되는 애가 요게 제일 자극을 준 지점이고 그러니까 요게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자극을 준 지점이랑 얘가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D2 지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실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멀리 있어야 돼. 왜냐면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 더 걸리고 그 후로 시간이 이만큼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가 D3여야 되고
여기가 D2여야 되고 여기가 D4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 이거는 A를 한 겁니다. A를. A는 요렇다.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30이 D2니까 여기 D2고 여기는 D3가 돼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D2 지점에서 D1, D2 D2가 B에서는 마이너스 10인데 잘 봐요. 여기는 1초 1ms 후에 얼마 지난 거고 여기는 1.5 지난 다음에 얼마 지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 마이너스 10이라는 애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어디일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10이 있을 수 있는데 어디일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둘 다 D2 지점이긴 한데 얘는 더 A가 더 나중에 도착한 거죠. 얘는 1ms 후에 도착한 거잖아. 그럼 여기가 A인데 B가 여기일 것 같아요? 여기일 것 같아요? 요거? 요거? 아 요거야. 요거. 왜 그러냐면 B가 먼저 도착했죠. 먼저. 그러니까 도착하는데 시간이 짧고 막전이가 진행되는 데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더 이쪽에 있어야 돼. 먼저 도착했잖아. 얘가 B, D2 지점이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D3는 D2 다음 D3인데 여기인데 요것도 마이너스 20도 있고 마이너스 20이 두 군데거든요. 마이너스 20 요건 좀 더 쉽네. 이거랑 이거 있어. 그럼 어딜까요? 이게 왼쪽 오른쪽 중에 왼쪽이죠. 왼쪽. 왼쪽. 그쵸? 여기가 B의 D3 지점. 자, 그 다음에 요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거 봐봐. 여기 D4 지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걸리냐면, A부터 봐야 되겠구나. A 같은 경우에 D4 지점까지, 문장을 읽어야 되는데, B의 D4를 물어보는 거구나. B의 D4,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걸려요? 3이죠, 3. 여기 3 걸리는데 어디에요? D3 3 걸리죠, 그쵸? 그러면 동시간에 여기 3 여기까지 오는데 3 걸리고 나머지 시간 있고 얘도 마찬가지거든. 3 걸리고 나머지 시간이야. 그럼 A에서의 D3가 마이너스 55예요. 그럼 D4에서의 여기 B에서의 D4 지점도 마이너스 55 되는 겁니다. 왜냐면 오는데 같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 경과하는 게 똑같으니까 여기가 D4, D3는 A의 D3, 여기가 B의 D3도 되는 거예요. 여기가 B의 D3도 되는 거예요. D4구나. B의 D4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보기 읽어보면은 1번에서 T1일 때 D1에서 측정한 막전이는 마이너스 80이다. 마이너스 80 맞죠? 1번은 맞고 2번 3은 D2 지점이다. 3은 D2 지점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T1일 때 A의 D3에서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 이거는 여기 그려놓은 걸 보시면 좋은데 T1일 때 A D3가 여기잖아요. 그럼 요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유입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 탈분극이다. 탈분극. 나트륨 이온 안으로 유입되는 거 맞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4번에 T1일 때 A의 D3에서 막전이는 기억과 같다. 그거 한 거야. 봐. T1일 때 A의 D3의 막전이랑 기억과 같다. 그 4번도 맞는 거고 5번에 T1일 때 B에서의 D3에서 봐봐요.
B에서 B의 디스 여기네. 여기 칼륨이 통로 세포 밖으로 유출되는 거 아니죠? 네. 이때는 나트륨 이온 들어오는 거지? 네. 5번 틀렸고 5번 답입니다. 5번. 8, 9, 10, 11 한번 해보시고요. 예. 일단 8, 9 하시고요. 8, 9. 8번, 9번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는 이렇게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에 여기에 자극 주는구나. 막전이 변화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C에서는 이게 더 요만큼 진행된 거예요. 요만큼. 근데 이거는 더 많이 진행됐잖아요. 그러니까 A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더 짧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전달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그렇잖아. 그쵸? 네. 그래서 T1일 때 칼륨의 막투가도는 A가 더 큰 거죠. C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칼륨이 여기는 칼륨이 유출되는 거니까 A가 더 큰 거죠. C에서가 더 크다 아니고. T1일 때 C에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이동한다. C에서 세포 안으로 유입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흥분의 이동 속도는 구간 B에서 C가 느리다. 이게 맞죠? B에서 C 느리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득은 4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는데, 자, 이거 여기 자극 주는데 얘 여기로 못 갑니다. 왜냐면 이게 반대로 돼 있잖아요.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쪽으로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A이고 요거 없죠. 활동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빠르냐면은 C가 더 빠른데, 그쵸? 그러면은 도착하고 나서 더 오랜 시간이 지난 거니까 같은 시간대에, 여기를 볼게.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C고 요게 B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시냅스 소포는 A보다 B가 많다. 시냅스 소포는 B가 많아요. B가. 맞죠? 네, 옳지 않은 건데 A에는 가지돌기 쪽에는 없습니다. A 지점에 P 지점에 역치상의 자극을 주면 A까지는 전도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전도는 여기서 여기로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에서 Q 지점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사실 자극이 오건 안 오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여서 에너지 소모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에서 막전이 변화는 나의 1에 해당한다. 1에 해당하네. 나의 1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 구간에서, 기억은 여기네. 그러면 칼륨의 농도는 세포 안이 높은 거야. 밖에서가 높다라고 되어 있죠. 칼륨의 농도는 항상 안이 높은 거야. 안이. 답은 5번 하시면 되겠네요. 5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고난도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요거는 좀 읽으면서 같이 할게요. 자, 리을에서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건데, 리을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기억의 자극 A와 B를 순차적으로 줌. 근데 A 주고 B 줬는데 뭐 하나만 나타났죠? A 주고 B 줬는데 하나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자극 기억에 A를 준 후 디귿의 물질 X를 처리함. 별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똑같이 됐는데? 근데 Y를 처리했었더니 어떻게 됐죠? 이렇게? 다른 거 봐야겠다. 요거 아닐 거예요. 해서 그렇구나. A는 활동전이 발생시키지 않는 애래요.
그러니까 요렇게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건 B 때문인 거지 A 때문인 게 아니라. 근데 원래 A를 주면은 안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물질 X를 줬더니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물질 X라는 거는 시냅스 이후 뉴런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것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것을 더 활성화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러니까 A 때문에는 전달이 안 돼야 되는데 X 처리했더니 여기에서 활동 전이가 생겼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억제하는 게 아니라 더 활성화시키는 거고, 1에서 B에 자극 B를 주었을 때 니은에서 활동전이 발생하지 않는다. B에서 1에서 자극 B를 주었을 때 니은이 여기구나. 여기 잘 봐야겠네.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 여기 활동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마리집이 있는 거잖아. 마리집 있는 구간 활동전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2에서 A 동안 리을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 작동한다. 이거는 언제나 작동하는 겁니다. 이거 언제나 항상 작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에서 B 동안의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요. 근데 왜냐면 여기 지금 B는 자극이 전달되는 거고 여기 분비가 되는데 이 Y 때문에 지금 Y 때문에 요 리을에서 과전이가 지금 생긴 건데 분비는 되는데 Y가 뭘 어떻게 차단을 한 거야 지금. 그게 뭐다 뭐 이런 거는 몰라도, 왜냐면 B 때문에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어야 합니다. 근데 Y에 의해서 얘가 차단이 된 상황이어서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3번 고르시면 되고, 아까 전에 그 심화 개념 요거 잠깐만 보고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 흥분성 시냅스와 억제성 시냅스라는 게 있는데, 특히 뇌나 이런 데에서는 거의 뇌 뉴런은 보통 1000여 개에서 10,000여 개의 다른 뉴런과 연결이 돼요. 근데 모두 다 흥분성 시냅스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은 전달해주고 어느 쪽은 전달 안 하고 막 이래야 돼. 뇌에서. 근데 아세틸콜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거는 나트륨 통로를 열어서 시냅스 이후에 탈분극 유도하는 흥분성 시냅스라고 하는데, 가바나 글리신 등의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 시냅스 이후의 뉴런의 과분극을 유도해서 흥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억제성 시냅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흥분성 시냅스도 있고 억제성 시냅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성 시냅스는 이제 그쪽으로는 이제 전달이 안 되게끔 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뇌나 이런 데서 이제 복잡하게 이제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11번 여기서 세 개의 뉴런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나는 A 또는 B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C에서의 막전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A에 자극을 줬더니만 이렇게 됐어요. C가. 그럼 여기가 연결된 게 억제성 시냅스가 연결이 된 거고요. 그럼 B에 자극 줬더니 이렇게 됐어요. C가. 이건 C입니다. C. 그러면 여기는 흥분성 시냅스고요. 동시에 자극을 줬더니만 요렇게 좀 되다 말았어요. 뭐가. 그런 거는 이제 A 물질이 B 물질을 억제를 한 거예요. 동시에 뭔가 이렇게 나온 건데, 그래서 얘가 B가 A에 의해서 억제가 된 겁니다. 지금 A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지 않는다는 아니고 억제성 전달 물질, 가바 뭐 이런 거를 분비하는 거고, 이에 더 강한 자극을 주면 C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어차피 여기는 억제성 시냅스이기 때문에 자극이 강하게 오더라도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B에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은
C의 나트륨 통로 열리게 한다. 이거 흥분성 시냅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하면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